마디척병원 원장 이승열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한테,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한테 아주 유익하고 또 뭔가 궁금했었던 것들을 잘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집에 6살짜리 아기가 하나 있어요. 갑자기 밤에 다리가 아프다고 막 웁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병원에 일단 당장 데리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 성장통이라고 하니까 애가 키가 크나 보다 라고 하고 그냥 기뻐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의문이 드는 것부터 제가 하나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성장통이라는 말은 정말 성장하고 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니다입니다. 아니다이고 이게 이제 성장통 자체가 이게 애가 크면서 다리가 아프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통 우리가 성장통이 발생하는 시기가 만 나이로 했을 때 3세에서 뭐 8세, 문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호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린 친구들이 갑자기 확 크는 시기, 대개는 이제 성장을 하면서 크게 2번의 그런 시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 볼 때, 아주 어릴 때 한 번 있고요. 또 한 번은 우리 2차 성징이 발생하기 직전,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 11세에서 13세,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늦게 13세, 14세 정도에서 우리 2번째로 확 크는 시기가 오죠. 그렇게 되면 아까 성장통이 보통 생기는 나이인 3세에서 8세 사이일 때는 그렇게 애들이 많이 크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밤에 애들이 아프다고 울고 다리 아프다고 주물러 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얼마나 흔한가라고 하면은 이것조차도 문헌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보통 아까 이제 3에서 8세 정도에서 호발한다고 했는데, 문헌에 따라서는 보통 뭐 적게 얘기하는 데서는 3에서 5% 정도, 좀 많이 얘기하는 데서는 50%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한 20에서 40% 정도의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한 번 이상은 그런 경험들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생길까? 성장통인 줄 알았는데 성장통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건 왜 생길까? 그것도 사실 아직 명확치는 않아요. 일단은 가장 유력한 원인은 그냥 활동량이 많아져서, 그냥 많이 뛰어서, 많이 걸어서 라는 게 일단은 가장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량 자체가 많아지면은 근육이라든지 뼈의 피로도가 이제 쌓이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활동이 다 끝나고 특히 밤에 통증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통증에 조금 예민한 애들, 상처를 입던 하다못해 같이 엉덩이 주사를 맞던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간에 좀 통증을 좀 더 민감하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성장통이 좀 더 호발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들, 불안을 느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통증의 어떤 민감도 자체가 좀 증가한다거나 하는 것도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가능성은 낮지만은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생긴다라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양 상태가 어린 친구들이 다 좋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찾아보기는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통의 유병률이 낮아지느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근거는 조금 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성장통을 이제 우리가 마주쳤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를 봐야겠죠. 먼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성장통이라는 거는 양쪽으로 옵니다. 양쪽 다리가 동시에 아프고요.
대부분은 이제 종아리나 허벅지, 관절이 아닌 장관골 쪽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릎이 아프다거나 뭐 고관절이 아프다거나 요거는 조금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성장통이라고 받아들이는 증상하고 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밤에 통증이 주로 생긴다라는 것도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추가로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거짓말같이 아침에는 또 멀쩡해집니다. 그래서 다음날 낮에는 뭐 뛰고 뭐 공찰 거 다 차고 뛰어다닐 거 다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로 뭉뚱그려서 성장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 병원을 가야 되느냐가 또 중요한 의문점이 될 겁니다. 밤에 이제 어린 친구들이 다리를 아파하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 사인들, 첫 번째, 양쪽이라고 아까 이제 양쪽으로 증상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한쪽 다리를 특히 아파한다.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되는 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밤에 아프다고, 어젯밤에 아프다고 울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또는 낮에 활동을 할 때도 계속 다리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성장통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지 병원에서 감별을 해야 되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한 나머지 절기도 하거든요, 어린 친구들이. 이런 경우에도 병원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장통은 절뚝거리는, 우리 파행이라고 하는 절뚝거리는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아요. 밤에는 증상이 생겼다가 낮에는 소실되고 이런 것들이 며칠 반복되고 또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생기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열이 나면서 국소적으로 붓고 통증을 느끼면서 어린 친구들이 걷기 싫어한다라고 하면은 즉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의사는 어떻게 진단을 내릴까요? 성장통 자체는 어떤 특정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장통을 진단을 내리는 것보다는 성장통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감별하는 것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질환들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라든지 필요하면은 MRI나 혈액 검사 등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증상에 따라서 맞는 검사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성장통으로 진단이 내려지고 병원에 왔을 때 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아픈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그냥 두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통증에 대한 대증적인 치료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요. 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고 안심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통증에 대한 치료로서 흔히 하는 것들이 마사지, 흔히 만져준다라고 하면은 애들이 편해하거든요. 그래서 마사지, 스트레칭 같은 것들이 주요 치료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온열 치료들, 온찜질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약을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 헤어진통제, 열날 때 많이 쓰는 그런 약들을 쓰기도 하는데 약까지 쓰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병원에 와서 뭔가 검사를 하기 전에 이 친구가 약을 먹을 정도로 아파한다라고 느껴지신다면은 약을 먹기 전에 병원에서 먼저 검진을 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정리를 좀 해볼게요. 부모님들이 이제 밤에 애가 아프다 해서 병원에 왔을 때 저한테 가장 이제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추려보면요. 운동하면 안 되나요? 다리가 아프니까 운동하면 안 되나요? 라고는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성장통인 경우에는 낮에 운동하고 뛰어놀고 활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죠. 그래서 활동을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간에 그러면은 칼슘제나 비타민제를 먹어봐야 되나요? 라고 하면 그것도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을 좀 드세요, 영양제 같은 걸 챙겨 드세요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언제까지 이게 아플까요? 라고 하면 되게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사라지고요. 특히나 이제 성장이 끝나면 다 좋아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런저런 성장통에 관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장통은 매우 흔한 질환이고요. 사실 질환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죠. 이제 어린이들이 크면서 흔히 이제 느끼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성장통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점점 다리를 아파한다거나 낮에도 아파한다거나 전다거나 한쪽 다리만 아파한다거나 또 다리 특정 부위가 붓는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다른 문제 없이 성장통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밤에 다리 아프다는 어린이들 마사지도 해주시고 찜질도 해주시면서 낮에 하지 못했었던 이런저런 얘기들 어린이와 함께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